KFM 스페셜.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일당 체제로 출발하는 제10대 경기도의회의 지형 변화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부의 설소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설소경입니다. 예. 먼저 제10대 경기도의회 구성 먼저 알아보죠. 이번 도의회 의석수가 지난 9대보다도 늘어났잖아요. 예, 이번 그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석수는 모두 142석인데요. 예. 9대 때가 이 128석이었으니까 14석 늘어난 겁니다. 예. 31개 시군에 142석. 굉장히 좀 많아졌어요. 예, 뭐 민주당이 거의 다 독주를 하고요. 예. 그 늘어난 만큼 예, 142석으로 늘어났는데요. 예. 민주당도 그중에 많이 또 차지를 해서 예. 전체 의석의 95%를 좀 달하는 수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95% 이상이면. 뭐 여러 보도를 통해서 뭐 지금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정당별로 확보한 의석수가 어떻게 되죠? 예, 우선 민주당 먼저 보면 예. 총 135석을 차지했는데요. 예. 이중 지역구가 128석이고요. 비례가 7석입니다. 31개 시군의 총 지역구는 129개인데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은 한 곳만 내어주고 모든 지역구를 석권한 상태인 거죠. 예. 지난번에 유일하게 자유한국당 당적을 가지고 지역구 선출 대신 김규창 의원하고 인터뷰를 좀 한 적이 있긴 한데. 예, 지난번에 나오셨더라고요. 예. 제일 야당인 한국당은 김규창 의원 그 지역구인 여주시 이선거구 한석만 차지하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은 겁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의회 자유한국당 최호 대표위원은 지난 15일 열린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신청해서 지방선거 참패 결과에 대해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최호 대표의원입니다.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결과는 교섭단체도 구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자유한국당의 참패이며 저 또한 낙선하게 되었습니다. 1330만 경기도민의 뜻은 낡은 보수 구태정치가 아닌 보수의 반성과 개혁이었음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는 감히 경기도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과 후보님들을 대신하여 도민 여러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용서를 구하고자 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부족했습니다. 선거에서 보여주신 도민의 꾸짖음을 경험히 수용하며 자유한국당을 향해 꺼내든 매서운 회초리를 달게 받겠습니다. 이번 선거가 사실 전국 어디에서나 비슷한 모습이잖아요. 역사적으로 집권 여당이 이렇게까지 압승을 한 게 처음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국당은 지역구 한석과 비례 3석을 확보해서 모두 4명의 의원을 배출한 데 그쳤는데요. 예. 여기에 이제 뭐 또 기록적인 게 있습니다. 정의당인데요. 예. 정의당은 이번 선거에서 정당 득표율 11.4%를 기록했고요. 그래서 이제 비례대표의원 2명을 당선시켰습니다. 예. 최초로 경기도의회 입성에 성공하는 기록을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예. 오늘 보니까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게 있던데 정의당이 지금 전국적으로 지지율이 10%를 처음으로 넘겼다. 뭐 이런 기사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 좀 기록을 연이어서 써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도의회에서는 이제 바른미래당도 있는데요. 예. 이번에 비례의원 1명을 간신히 배출하는데 그치게 됐습니다. 예,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도의회를 이끌어간다 이런 표현이 맞겠어요? 예, 당선자들의 선수를 보면요, 예. 더 피부에 와닿을 겁니다. 도의회 고참격인 3선 의원 18명이 모두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재선 의원이 16명이 있는데 아까 예. 말씀드렸던 한국당 김규창 의원을 제외하고 15명 이분들도 모두 민주당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딱 나와서 쫙 의석에 앉아 있는 걸 보면 와 이거 대단하다 막 이런 느낌이 좀 들 것 같긴 해요. 일당 독식 체제로 좀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뭐 보기만 해도 예. 민주당 의원들밖에 사실 보이지 않고요. 예. 예, 뭐 여기에다가 이번 10대 경기도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가 12개로 지난 9대보다 2개가 더 늘었는데요. 네. 이번 상임위원회 각 위원장 역시 모두 민주당이 차지하게 됐습니다. 재밌는 거는 민주당 재선 3선 의원이 모두 32명입니다. 예. 의장단과 대표단을 제외하면 전반기, 후반기 상임위원장을 모두 한 번씩 맡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상임위원회 구성원들 대부분이 민주당 의원들로 이제 될 거기 때문에 예. 간사라든지 뭐 이런 지도부 구성에 좀 논의 대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예. 일부 의원들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자리를 만들어서 위원회 구성을 재편하자는 목소리도 내고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도의회 내 더불어민주당이 워낙 절대 다수당이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걱정과 우려도 높은 상황인데요.
그 정기열 9대 경기도의회 하반기 그 의장도 조언을 좀 남겼거든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그냥 앞으로 우리가 일당이 저희 민주당이 이제 득점을 하는 과정에 혹시 잘못하면 또 내부 분열이 또 격하게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사하고 협조할 건 협조하고 또 견제할 건 견제하고 의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명확하게 그 선은 나눠져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민이 도지사와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을 다 선택한 이유는 하나가 돼서 그냥 뭐 존재가치 없이 그냥 흩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의회는 의회의 역할, 경기도는 경기도의 역할, 서로가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달라, 그리고 정말 도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달라라는 뜻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당 이번에 의장과 당대표, 부의장들이 다 선출이 됐고 그 상임위원장이 선출이 되면 정말 도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까지 이제 의장이 될 텐데 정기열 의장이 이번에 불출마하면서 의회를 떠나는 거죠? 예, 그 삼선 도의원이라서요. 예. 앞으로는 이제 본업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본업이 뭐예요? 자동차 셀러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건 이제 현대인데. 예. 10대 의회에 대한 환영과 기대를 이제 정 의장이 많이 했는데요. 예. 또 진심 어린 조언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예, 어제 뉴스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원이 염종현 의원으로 확정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당선자 총회를 열고 제10대 도의회 전반기를 이끌어갈 지도부 선거를 치렀습니다. 예. 사실상 도회 지도부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누가 대표 의원으로 결정될지에 대한 관심이 초반부터 뜨거웠는데요. 예. 염종현, 민경선, 정대훈 의원의 3파전으로 치러졌습니다. 염종현 의원이 민주당 당선자 135명 중 83명에게 표를 얻어서 예. 제10대 경기도회 전반기를 이끌어갈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원으로 선출됐습니다. 염종현 대표 의원은 당선 소감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경기도민들께서 이렇게 표를 몰아주실 것을 미처 예상을 못했습니다. 우리 지사님도 그렇고 또 더불어민주당에도 이런 압승을 지금 갖다 주셨는데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무거운 기쁘다기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지금 한없이 느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정말 경기도를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잘해야 되겠다 이런 심정으로 출발을 좀 하려고 합니다. 네, 도민들께서 표를 몰아준 만큼 중압감과 책임감이 무겁게 다가온다. 이런 말을 이제 했는데 대통령도 그냥 등에서 식은땀이 날 정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워낙 그 표심이라는 게 또 반대로 그런 중압감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예. 어제 투표에서 염종현 의원이 대표 의원으로 확정이 된 거고요. 예. 의장과 부의장 후보가 선출됐는데요. 예. 안산 출신의 송한준 의원이 의장 후보가 됐고요. 예. 김원기, 안혜영 의원이 부의장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예. 당내 경합을 통해서 의장과 부의장 후보가 결정된 거고요. 다음 달 10일 제10대 경기도회 첫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의 무기명 투표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예. 야당 의원들이 7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요. 예. 사실상 이제 투표를 하더라도 확정됐다고 이제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확정됐으면 그냥 거의 이제 확정됐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러면 대표 의원도 이제 선출이 됐고 의회 의장이나 부의장단들도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후보로 확정이 됐고 10대 도의회 전반기 지도부들은 모두 선발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의장과 부의장 2명 그리고 민주당 대표 의원까지 결정이 된 거니까요. 예. 핵심 지도부 구성은 완성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눈여겨 볼 것은요. 이제 도의회와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자가 이끌 집행부와의 관계인데요. 네네. 민주당이 절대 다수당이 되면서 가장 크게 우려되는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도의회가 같은 당인 집행부를 얼마나 잘 견제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게 첫 번째고요. 예. 도의회 민주당의 독주에 대한 견제는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점입니다. 예. 민주당 세력이 비대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벌써부터 견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의회라고 하는 게 이제 서로 견제도 하면서 정반합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러는데. 예, 그래서 염종현 대표위원이 그 당선 소감 첫 마디에서 이제 무거운 책임감을 꺼내든 것도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자기네들끼리 다 해먹을 수도 있다. 뭐 이제 이런 생각들이 좀 지배적으로 떠오를 수 있는데 이게 진짜 견제가 잘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염종현 대표위원이 대표의원으로 당선된 뒤에 도의회 기자실에 와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예. 공식 인터뷰를 마치고 기자들이 이재명 당선자 얘기를 꺼내봤습니다. 축하 인사는 받았냐? 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예, 예. 염종현 대표위원은 이재명 당선자에게 축하 전화를 받았다면서 평소 언론에 비춰져 있던 그 딱딱한 이미지는 아닌 것 같다. 소통이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뭐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예, 예. 그러면서도 견제 약화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는 일축했습니다. 의회의 기본적인 임무인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될 수 있겠냐라는 걱정 또한 동시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는 것은 도민들께서 조금이라도 우려가 되시는 견제와 감시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그렇게 저희 본연의 의회의 임무에 소홀히 하지 않고 충실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의장 후보로 선출된 송환준 의원은 예. 투쟁이라는 단어까지 꺼내들면서 집행부의 견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거든요. 함께 들어보시죠. 새로운 변화가 몰려왔기 때문에 함께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의회의 견제 역할은 끊임없이 함께 가야 된다. 끝까지 의견 차이가 있어도 함께 하지만은 결국에 끝에 가서 하나의 점을 형성하지 못한다면은 의회의 역할의 견제의 가장 끝인 투쟁까지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가 집행부도 의회도 서로가 존중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갖추고 함께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국회에서도 거수기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도의회는 거수기가 아니다. 신임 지도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견제 의지가 강해 보입니다. 예, 사실 같은 당 집행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반기를 들기는 쉽지 않을 텐데요. 예. 정치 지형을 보면요, 송환준 의원이 그 안산 출신입니다. 네. 그 이재명 당선자와 경기도지사 경선 과정에서 치열하게 경합을 벌였던 전해철 국회의원의 지역구와 같은 곳이죠.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포스트 전해철과 이재명 당선자와의 힘겨루기 구도가 또 다시 그려질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내보내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당선자의 숙제이기도 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경기도지사 경선 과정에서 현역 도의원들이 집단으로 당시 전해철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었는데요. 예. 이번에는 초선 의원이 102명이거든요. 예. 전체 75% 정도 되는 수치입니다. 이 초선 의원들의 정치적 노선이 경기도정의 정치 지형을 결정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정치적 노선을 정했다고 보기 힘든 초선 의원들이 과연 어떤 캐스팅 보트를 할 것이냐 이런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재명 당선자는 앞서 지난 19일 열린 제1차 당선자 총회에 참석해서 당선자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기도 했습니다. 우리 3선 또 재선하신 우리 도의원 여러분께서 좀 거리감 갖지 마시고 우리 도집행부 또 뭐 저하고도 일상적으로 좀 소통 좀 하시고요. 좋은 제안들은 얼마든지 해주십시오. 제안들, 하고 싶으신 일들 이런 것들은 미리 좀 해주시면 저희가 아예 그냥 정책으로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의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셔야 하고요. 제가 정말 잘못 가는 길 있으면 그 의사당에서 마이크로 막 야단치는 건 맨 마지막에 말해도 안 될 때 하시고 사전에 좀 해주세요. 사전에 전화해서 해도 괜찮고 그래도 안 되면 거기다 공개적으로 하면 좀. 이 당선자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당시에 사실은 좀 강력하게 정책을 펼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예. 당시는 그 여소야대였고 이번에는 여대 야소이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됩니다. 예. 그러면 일단 뭐 의회에서 도 집행부를 견제를 한다 하고 그럼 민주당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제 이게 남은 것 같은데 이거 누가 어떻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미리 좀 예견하기는 좀 섣부르지만요. 예. 그 정치권의 다수당들의 선례를 보면은 첫 출발은 기세등등했지만 결국은 내부 분열로 인해 결말이 좀 씁쓸했던 경우가 많았거든요. 예. 내부 분열이 발생했다는 건 당 지도부 등 그 주류 세력을 향한 비주류 세력들의 견제 강도가 높았다고 짐작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예. 다수당에만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예. 그래서 박광원 경기도당 위원장도 미리부터 지방 단속에 나섰습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반대를 위한 견제와 반대는 지양하고 당내 선후배 의원들의 소통과 협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방향이 다를 때
도민과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때 견제는 지극히 타당하고 옳은 것인데 도민과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견제를 한다는 것은 그거는 발목 잡기다. 초선이 제가 보니까 4분의 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도당에서 잘 준비를 할 것이고 또 그것을 우리 도 선배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내부는 뭐 알아서 뭐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렇고 그 외부에서 견제가 중요하지 않아요? 예, 뭐 여러 측면이 있겠지만요. 그 전반기 의장 후보인 송환준 의원이 절대 다수당에 대한 견제는 언론의 역할이다 이렇게 저에게 말을 했고요. 예. 저 기자들에게 냉정한 잣대를 강조했습니다. 거대 여당을 견제하지 못하는 야당이 없기 때문에 그 야당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하나의 축은 저는 언론이라고 봅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이 의회에 여당 야당이 어떤 그런 부분이 무너졌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의회에 좀 야당이 돼달라. 언론인들이 냉철하게 보고 이야기해주고. 예. 뭐 이제 언론이 야당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출입 기자들이 좀 더 눈에 불을 켜고 취재를 해야겠어요? 네, 그 기자실에서는 벌써부터 뭐 다수당의 횡포라고 하면 좀 거창하지만 그런 기미가 보이고 있지 않은가 하면서 네. 대화를 좀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예. 그 기자들 관심사는 민주당의 독주도 있지만요, 그 안에서 정치 지형이 어떻게 형성될까 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중진 의원들은 이미 그 다년간의 의정 활동을 보면서 나름의 그 노선이 파악되고 있는데 변수는 초선 의원들입니다. 우리 설석영 기자는 어떻게 도의회 출입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야당할 각오가 돼 있습니까? 뭐 주문도 많고요. 예. 원래 언론의 자세로서 야당 역할을 톡톡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다수당인 민주당 얘기는 해봤고요. 언론 말고 진짜 도의회 진짜 야당 얘기를 좀 해보죠. 예, 그 민주당을 제외한 제10대 도의원 당선자는 7명인데요. 예. 전체 야당 의원을 모아도 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현역 12명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그 교섭단체 대표들의 발언 순서가 있는데요. 이때도 민주당 대표 의원만 발언을 하게 되고요. 예. 의회에서 지급되는 지원비 등 이런 제한 사항들이 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예. 의회 차원에서는 7명의 야당 의원들에 대한 처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논의가 필요한 안건인데요. 교섭단체의 경우는 대표 의원실부터 대변인실 그 정당 활동에 대한 지원들이 여러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네. 근데 비교섭단체일 경우에는 넉넉한 휴식 공간조차 배정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번 9대 하반기에 국민바른연합이 쪼개지면서 대표 의원실이 사라지는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비교섭단체 의원들이 한 공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글쎄, 뭐 조금 서럽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도의회에 야당 의원들 방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예, 뭐 아직 결정되진 않았는데요. 예. 그 의장단과 민주당 대표단이 7명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 포용하겠다는 입장을 좀 먼저 보이고 있으니까요. 네. 어떻게 결정이 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7명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 뭐 야당이라고 묻기는 했습니다만 사실은 또 당이 다 다르잖아요. 예, 이게 한 공간 사용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제 관계자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예. 예전에는 그냥 그 소속 상임위원실에 같이 머물면서 그 소속 의원들과 좀 친목을 더 다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뭐 민주당 대표의원실 면적은 좀 커집니까? 야, 아무래도 좀 그럴 것 같은데요. 예. 그 염정현 대표의원 당선자 그 인터뷰에서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표의원실 공간을 대폭 활성화할 거라는 좀 나름의 공약을 좀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예. 제 10대 경기도의회가 개원을 하면 건물 구조부터 뭐 살짝 변화된 모습을 좀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10대 경기도의회는 9대와 비교해서 정말 많은 부분에서 이제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제 9대 임기가 내일이면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30일까지 아니에요? 원래? 예, 뭐 이제 날짜는 30일까지고요. 예. 일정은 이제 내일이 마지막인데요. 예. 내일 9대 경기도의회 의원 퇴임식이 있습니다. 이게 일정상 마지막입니다. 예.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초선 의원들이 많은데요, 이번에. 그만큼 낙선한 의원들이 많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예. 해석할 수가 있는데 내일 퇴임식을 마지막으로 도의회를 떠나는 의원들은 미리 사퇴했던 그 의원들을 포함해서 94명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사실상 임기가 정말 하루 남은 건데요.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희비가 교차하는 시점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그 경기도의회는 지난 20일 제10대 경기도회에 입성할 당선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는데요. 예. 그 의정 활동 등에 대한 교육을 좀 실시했습니다. 그 초선 의원들이 많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런 교육의 장은 좀 자주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자리에 그 정기열 의장을 비롯한 9대 의장단과 민주당 대표단 그리고 각 상임위원 장들이 그 참석해서 10대 도의회 의원들 당선자들을 좀 환영했습니다. 정기열 의장은 10대 도의회에서는 9대보다 더 큰 족적을 남겨달라 이렇게 좀 당부를 했습니다. 경기도의 10대가 지난 9대보다
더 큰 족적을 남길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들의 번투를 빌고 따뜻하고 희망찬 아주 멋진 10대 의회를 만들어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또 그 이날 처음 배지를 달게 된 초선 의원을 한번 만나봤는데요. 예. 자신이 도의원이라는 게 아직은 좀 낯설어 보였고요. 근데 뭐 자신의 정치 철학을 펼칠 수 있다는 그 기대감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예. 오지혜 경기도회 더불어민주당 청년 비례대표 당선자입니다. 겸손한 자세로 협력하면서 의정 활동들을 잘 진행해 나가기를 바라고요. 제 청년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니까 괜찮은 정책들을 많이 마련을 함으로써 이제 행복하고 새로운 경기도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단은 뭐 아이돌 그룹도 한 10명 되고 그러면 그들끼리 또 나뉘어요. 그렇습니다. 네, 더 친한 사람이 있고 더 친한 사람이 있고 나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이제 경기도 의회에서 95% 이상을 차지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모두가 다 똑같은 생각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자연스러운 어떤 분화 같은 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뭐 아까 좀 앞서 언급을 해드렸지만 예. 다수당들의 어떤 선례를 보면요. 예. 그 처음에는 기세 등등하고 시작을 하는데요. 세력이 예. 많다 보니까 예. 중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입장 차이에 의견 차이가 있다 보니까 네. 의견 분열로 나중에는 좀 씁쓸한 결말을 맞기도 하더라고요. 네. 끝으로 설석영 기자의 의회를 감시하겠다. 또 다른 야당이 되겠다라는 각오 짧게 듣고 끝내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기대 반 걱정 반 뭐 이런 심정이 가장 정확한 표현 같습니다. 예.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제10대 경기도의회 임기가 시작하는데요. 예. 말 그대로 도회의 야당 역할로서 잘 감시하고 또 잘한 부분은 응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석영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